여러분, 씻는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다음날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윤기가 좔좔 흐르고 젊었을 때처럼 촉촉하다면 믿으시겠어요? 로션이나 크림을 덧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편안하고 은근한 윤기를 만들어주는 특정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한 연예인도 50대가 30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꿀 세안법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해오면서 정말 필요한 분들께만 조심스럽게 전해주던 이야기를 오늘 꺼내보려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비싼 화장품 다 써봤어요. 그런데 왜 주름은 더 깊어지는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이 직접 경험하고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온 방법입니다. 바로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꿀과 특정 재료를 세수 3분 전 단 한 스푼만 함께 했을 뿐인데 눈가주름과 팔자주름이 놀랍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작년 가을 제 진료실에 68살 되신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관리했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고가 크림도 써보고 에센스도 발라보고 마사지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어제보다 더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서 사람 만나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어르신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여러 겹 파여 있었고 팔자주름은 입 양옆으로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손등도 거칠고 푸석푸석했어요. 그날 저는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하루에 세수를 몇 번 하세요? 어르신은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꼼꼼하게 합니다. 폼 클렌저로 문지르고 또 문질러요. 깨끗해야 피부가 좋아진다고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어르신이 왜 주름이 깊어지는지를요. 저는 어르신께 꿀과 함께하는 세안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제게 오셨어요. 눈가주름은 절반 이상 얕아졌고 팔자주름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 딱 3달 했어요. 세수 전에 그것만 발랐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면서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참 바쁘게 사셨어. 자제분들 키우시느라, 집안일 챙기시느라, 아프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떳떳하게 못 해보고 피부관리 신경 쓸 경황도 없이 세월이 훌쩍 지나왔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잠시 어르신들의 피부를 위해서 짬을 내어 이 영상에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망가져가고 있는 피부를 되돌릴 수 있는 세안법 3가지와 피부를 망가뜨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세안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부 건강을 위한 몸속 관리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피부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피부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피부 건강도 지켜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조카들의 결혼식 같은 큰 행사나 오래간만에 여고 동창회처럼 사진을 남겨야 하는 날 말입니다. 전날 밤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관리했는데 오히려 다음날 거울을 보니 더 늙어 보였던 적 있으시죠? 70세 되신 한 어르신은 손주 돌잔치 전날 밤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팩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크림도 평소보다 2배로 두껍게 발랐어요. 손주 사진에 예쁜 할머니로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더 푸석푸석하고 화장이 들떴어요. 크림이 피부에 안 먹고 겉에만 둥둥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피부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어긋났던 겁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세게 이런 생각으로 피부를 다루면 피부는 오히려 지쳐버립니다. 우리 피부도 사람처럼 쉴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자극을 주면 오히려 무뎌지고 예민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깨끗하게 씻을수록 피부가 좋아진다고 믿고 계십니다. 세안제로 뽀득뽀득 소리 날 때까지 문지르고 또 문지르십니다. 운동하고 오면 또 씻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또 씻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피부를 반짝반짝 빛나는 도자기에 비유해 볼게요. 좋은 도자기는 표면에 유약이 발라져 있습니다. 이 유약이 물기를 막아주고 윤기를 내주죠. 오래 쓰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입힌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매일같이 거친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깨끗해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약이 벗겨지고 도자기 본래의 거친 표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물도 스며들고 금도 가고 결국엔 깨지기 쉬워져요.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피부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천연 보호막이 있어요. 의학 용어로는 피지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피부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 보호막이 수분을 지키고 외부 세균과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요. 그런데 너무 자주, 너무 세게 씻으면 이 소중한 보호막부터 벗겨져 나갑니다. 보호막이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피부가 사막처럼 바싹 마릅니다. 수분을 잡아둘 막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속부터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둘째, 피부가 자꾸 뒤집어집니다. 외부 자극에 바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셋째, 주름이 더 빨리 깊어집니다. 탱탱했던 포도가 수분이 빠져 쭈글쭈글한 건포도가 되는 것처럼 피부도 급격히 탄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씻는 횟수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언제, 어떻게 씻느냐가 피부를 좌우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안하기 직전 그 3분이 피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얼굴을 물기를 머금은 흙에 비유해 볼게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땅이 바싹 마르면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내립니다. 반대로 땅이 너무 질척거리면 물이 고여서 뿌리가 썩어요. 하지만 땅이 적당히 촉촉하면 물이 천천히 깊숙이 스며들어 뿌리까지 닿죠. 그래야 식물이 잘 자라요.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세안 직전의 피부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로 덮여 있어요. 땀도 났고 미세먼지도 붙었고 피지도 나왔죠. 하지만 완전히 마른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 피부는 계속 숨을 쉬고 있거든요. 바로 이 상태가 피부가 가장 편안하고 받아들이기 좋은 순간입니다. 피부 모공이 닫히지도 않았고 완전히 열리지도 않은 중간 지점이에요. 이때 좋은 것을 주면 피부가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소중한 3분을 그냥 지나쳤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물만 틀고 바로 얼굴을 적셨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수하기 3분 전 그 시간을 피부를 위해 써보세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집에 있는 재료입니다.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되세요. 부엌 찬장 속에 냉장고 안에 이미 다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꿀입니다. 이제부터 꿀이 왜 피부에 좋은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하크에서 연구된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피부과학적으로 보면 천연 보습제의 왕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 이상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여 피부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주변의 물을 모두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꿀을 바르면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꿀에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우리 피부가 늙는 이유 중 하나가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이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주름을 만들고 탄력을 떨어뜨려요. 꿀 속에는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항산화 크림이 10만 원이 넘는데 꿀 한 병은 10,000원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셋째, 꿀의 천연 항균 물질이 피부에 나쁜 세균이 자라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고 피부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왕이면 약산성 세안제로 씻은 후 꿀 한 숟가락을 손바닥에 덜어보세요. 꿀은 반드시 천연 꿀이어야 됩니다. 티스푼으로 딱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꿀을 손바닥에 올리면 체온에 천천히 녹기 시작합니다. 이 꿀을 마른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발라보세요. 눈가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눈가 피부가 가장 얇고 예민하거든요. 눈가에 살짝 두드리듯 바르고 그 다음 볼, 이마, 코, 턱 순서로 펴바르세요. 이때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그냥 손바닥으로 살짝 얹는다는 느낌으로 바르는 거예요. 꿀을 바르면 처음엔 약간 끈적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3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양치질 하시거나 머리 빗으시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이 3분 동안 피부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꿀이 공기 중의 수분을 빨아들여 피부 속으로 천천히 밀어넣고 있거든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동시에 꿀 속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세포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3분 뒤 미지근한 물로 꿀을 가볍게 헹궈내세요. 찬물도 안 되고 뜨거운 물도 안 돼요. 손등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온도가 딱 좋아요. 물로 10번 정도 끼얹듯이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72세 드신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끈적이지도 않고 편했어요. 일주일 하고 나니까 눈가가 달라졌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밑이 덜 쭈글쭈글하고 2주째 되니까 세수하고 나서도 얼굴이 땡기지 않았대요. 피부 자체가 촉촉해진 느낌이셨다고 합니다. 3주째는 거울을 보는데 확실히 달라졌답니다. 눈가 잔주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얕아진 느낌이었대요. 팔자주름도 조금 옅어졌고 무엇보다 얼굴 전체에서 건강한 윤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꿀로 피부에 수분을 채웠으니 이제 쌓인 노폐물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꿀 세안만으로도 충분히 피부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왜 꿀먼으로 끝내지 않을까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 미세먼지, 땀과 피지가 섞인 것들이 아직 피부에 남아있거든요. 코코넛 오일, 과학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성분이에요. 첫째,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놀랍게도 엄마 모유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에요. 갓난아기를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천연 항균 물질이죠. 이 라우르산이 피부에 닿으면 마치 경호원처럼 나쁜 세균을 막아주고 피부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코코넛 오일에는 비타민 E가 가득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줘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바르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셋째, 코코넛 오일은 노폐물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사용법은 꿀을 바르고 3분 뒤 미지근한 물로 꿀을 가볍게 헹궈낸 다음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려 닦습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이제 코코넛 오일을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덜어 손바닥에 올려보세요. 손바닥을 비비면 체온에 3초만 있으면 고체였던 코코넛 오일이 투명한 액체로 변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코코넛 오일의 특징이에요. 25도 이하에서는 고체인데 체온에 닿으면 액체로 변합니다. 이 액체를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펴발라 보세요. 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볼에서 코 주변으로, 그 다음 턱, 이마 순서로요. 손에 절대 힘을 주지 마세요. 그냥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2분 정도 마사지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하루등 동안 쌓인 노폐물이 코코넛 오일에 녹아 나오는 거예요. 특히 코 주변 모공에 끼어 있던 피지가 부드럽게 빠져나옵니다. 69세 되신 어르신은 일주일 하고 나니까 코 주변 모공이 깨끗해졌고 2주째 되니까 피부결이 달라졌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확실히 달라요. 원래는 거칠거칠했는데 이제는 매끈매끈해요. 화장할 때도 파운데이션이 훨씬 잘 받더라고요. 3주째, 그 어르신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팔자주름 주변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웃을 때마다 팔자주름이 깊게 생겼는데 이제는 주름이 덜 생긴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코코넛 오일이 피부 결을 정돈한 결과였습니다.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피부에 영양을 공급한 거예요. 코코넛 오일로 2분 정도 마사지 하셨으면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끼얹듯 씻어내세요. 이때 유화작용으로 하얗게 변하면서 기름기는 다 씻겨나가고 촉촉함만 남습니다. 혹시 기름기가 남는 게 신경 쓰이시면 순한 세안제로 한 번 더 가볍게 씻어내셔도 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법입니다. 식초 세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식초를 얼굴에? 그럼 피부가 상하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파고들수록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피부의 산도를 아시나요? 건강한 피부는 pH 5.5 정도의 약산성입니다. 이 약산성 상태일 때 피부가 가장 건강하고 세균에도 강해요. 그런데 세안 후에는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기울어요. 특히 세안제를 쓰면 더 그래요. 그래서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땡기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식초는 바로 이 무너진 산성 균형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pH가 2.5 정도인데요. 이걸 물에 희석하면 딱 피부에 맞는 약산성이 됩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젖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뭐 하는 걸까요? 피부과에서 하는 각질 제거 시술 아시죠? 그때 쓰는 성분이 바로 이 젖산이에요. 식초 속의 아세트산과 젖산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도 피부가 매끈하고 화장이 잘 먹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식초를 그대로 바르시면 안 돼요. 너무 강해서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반드시 천연 식초로 물에 희석해서 써야 합니다. 세숫대야의 미지근한 물에 천연 사과 식초를 딱 한 숟가락만 넣습니다. 티스푼으로 하나요. 더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물에 식초를 넣고 손으로 가볍게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 식초물로 얼굴을 10번 정도 끼얹어 주세요. 처음엔 약간 신냄새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헹구고 나면 냄새는 금방 사라집니다. 식초물을 얼굴에 끼얹을 때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만약 눈에 들어가면 바로 맑은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맑은 물로 한 번 더 가볍게 헹궈주세요. 70세 되신 어르신께서는 3주째가 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왔답니다.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로션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러운 광이 돌았어요. 기미도 확실히 옅어진 것 같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세안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꿀, 코코넛 오일, 식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비싼 화장품 없이도 충분히 피부를 되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겉에서만 관리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안법을 써도 몸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피부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예요. 그리고 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건 바로 혈액입니다. 물 섭취가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탁해지고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혈액이 잘 안 돌아가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피부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뿌리가 마른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잎에 물을 뿌려도 나무는 시들어요. 뿌리부터 물을 줘야 하죠.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겉에서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몸속 피가 맑지 않으면 피부는 생기를 잃습니다. 우리 몸속 피가 맑고 잘 흐르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피부세포 하나하나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거든요. 반대로 피가 탁하고 순환이 안 되면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주름도 깊어져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장과 간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장기가 우리 몸에 피를 만들고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장이 편해야 피부도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에서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독소가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돌아가요. 그 독소, 섞인 피가 온몸을 돌다가 피부로 올라와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 피부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아침마다 채소 한 접시씩 드세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간입니다. 밤을 새우거나 늦게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얼굴이 누렇고 탁하죠? 그게 바로 간 때문이에요. 간은 밤에 우리 몸의 피를 정화하고 독소를 걸러내는 일을 해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간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안 자고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탁한 피가 온몸을 돌게 돼요. 그래서 얼굴이 누렇고 푸석해지는 거예요. 결국 몸속 환경이 피부의 바탕이에요. 겉에서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몸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속이 건강하면 겉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피부가 빛을 발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수하기 3분 전 꿀 1숟가락으로 수분 채우기, 코코넛 기름으로 부드럽게 노폐물 정리하기, 식초물로 피부 산성 균형 맞추기, 그리고 물 충분히 마시기, 채소 먹고 장 편하게 하기, 밤 11시 전에 잠자기. 이 모든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세안법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도 함께 관리해야 해요. 반대로 몸속만 건강해도 안 돼요. 겉에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비로소 진짜 피부가 달라집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와 잎이 함께 건강해야 나무 전체가 싱싱한 것처럼요. 73세 되신 한 어르신이 3달 전 오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얼굴이 너무 푸석하고 주름이 깊었어요. 눈가주름이 여러 겹 파여 있었고 팔자주름은 턱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얼굴빛도 칙칙하고 생기가 없었죠. 그 어르신께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세안법도 바꾸고 물도 많이 드시고 채소도 드시고 일찍 주무시라고 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하지만 어르신은 제 말을 믿고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오셨을 때 조금 달라지셨어요. 얼굴빛이 좀 밝아진 느낌이었죠. 2달 뒤엔 더 확실해졌어요. 눈가주름이 얕아지고 피부가 촉촉해 보였어요. 그리고 3달 뒤 다시 오신 어르신 얼굴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눈가주름이 절반 이상 얕아졌고 팔자주름도 거의 안 보였어요. 얼굴빛도 환했고요. 무엇보다 피부 자체가 건강해 보였어요. 탱탱하고 윤기가 돌았어요.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친구들이 얼굴이 환해졌다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도 뭘 했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비싼 화장품이 아니에요. 백화점 가서 10만 원짜리 크림 사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과 순서예요. 세수하기 전 3분, 그 시간에 꿀 한 숟가락 바르는 것,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채소 한 접시 더 먹는 것, 30분 일찍 자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지면 피부는 확실히 바뀝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밖에 안 보일 거예요. 일주일 뒤에도 극적인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2주일, 3주일 지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3달 뒤에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거예요. 1년 뒤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해보시겠습니까? 꿀 세안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물 마시기부터 하시겠어요? 아니면 일찍 자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꿀, 코코넛 기름, 식초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건강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